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곳에 왔거든요. 그냥 누군가랑 대화라도 하면 외로움이 덜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끝내주는 미씨가 하나 있는데 2차도 나가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를 완전 끝내버린다고. 그것도 최소 2번이나. 한 번 가보면 절대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왔죠. 그 소문의 여자가 저였어요? 네. 진숙 씨라고만 들었지. 제가 알던 미란 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내 친구가 도우미로, 친구 신랑이 손님으로 어두컴컴한 노래방 소파에 나란히 앉자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았네요. 저는 이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준혁 씨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란 씨. 준혁 씨가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양주 시켜놓은 것도 그대로고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네. 어차피 미란 씨가 안 계시면 다른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저는 미란 씨랑 있고 싶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난 것처럼 수다 좀 떨면 안 될까요? 저는 준혁 씨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알겠어요. 그럼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했어요.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셔야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준혁 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미란 씨. 그럼 저한테도 혼 좀 빼보실래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저는 깜짝 놀라 준혁 씨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죠. 준혁 씨, 정말요? 네. 미란 씨. 알겠어요. 준혁 씨한테는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이리 와봐요. 미란 씨. 정말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저는 준혁 씨를 완전히 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토록 위험하고도 뜨거운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정미란이라고 해요.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30살이었고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꽤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광고, 문구를 쓰는 일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해 봄 대학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승호 씨.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건축 설계사였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제가 쓴 광고, 카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미란 씨는 어떻게 그런 문장들을 생각해내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진심, 어린 관심이 좋았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제 일을 존중해주는 사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고 6개월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승우 씨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제 부모님과 친구들만 모였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돈이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승우 씨는 제가 일하는 걸 응원해줬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잖아. 계속해. 나도 열심히 벌 테니까 우리 둘이 함께 꾸려가자.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맞벌이 부부로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주말마다 바다를 보러 가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어요. 우리 아기 생기면 이름 뭐라고 지을까? 남자이면 승민이, 여자이면 서연이 어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부인 쪽에 난임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 임신 확률이 5% 미만이에요. 시험관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그날 밤 승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란아, 우리 할 수 있어. 아기 꼭 갖자.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무슨 소리야.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실패였죠.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온몸이 붓고 아팠어요. 실패할 때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섯 번째 실패 후 승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안 되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지. 우리 둘이 있으면 돼. 6번째 시도.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승우 씨도 울고 있었죠.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임신 기간은 조심스러웠어요. 유산될까봐 회사도 그만뒀어요. 매일 누워서 지냈고 승우 씨는 저를 극진히 돌봐줬습니다. 미란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딸기요.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승우 씨는 밤 11시인데도 편의점 3군데를 돌아다니며 딸기를 사왔어요. 자, 여기. 제일 빨간 거 골랐어.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우리 아기 낳아주는데 가을 어느 날 저는 35의 나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승우 씨가 지은 이름대로 승민이라고 이름 지었죠. 미란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기 너무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승민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어요. 밤에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었죠. 승우 씨는 퇴근하면 승민이를 안고 놀아줬어요. 아빠 왔다. 승민아, 오늘은 아빠랑 뭐 하고 놀까? 승민이가 까르르 웃으면 승우 씨도 같이 웃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승민이가 돌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승민이는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 아들 가수 되려나 봐. 승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좋죠. 뭐가 되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승민이가 3살이 되던 해,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처음엔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래? 어떤 친구? 준우랑 블록 쌓기 했어. 승민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승우 씨는 설계 일이 바빠서 자주 야근을 했지만 주말만큼은 항상 가족과 함께 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성을 쌓고 광안리에서 회를 먹고 태종대에서 산책했죠. 미란아, 나 정말 행복해. 당신이랑 승민이랑 이렇게 사는 게. 저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승민이가 6살이 되던 해였어요. 승우 씨는 거제도에서 있는 건축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 오후였죠. 여보, 저녁 전에 들어올게. 승민이한테 아빠 저녁에 보자고 전해줘. 조심해서 다녀와요. 알았어. 사랑해. 미란아, 나도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5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부산 동부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동래구 굿모닝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엄마, 왜 그래? 승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승민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한테 가 있어. 친정엄마한테 승민이를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경찰관이 서 있었죠. 정미란 씨 맞으십니까? 네, 제 남편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은 괜찮아요? 경찰관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3시간을 기다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벽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곁에 있어 달라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승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승민아,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5살 아이한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승민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 거기 어디야? 비행기 타고 가? 응, 아주 먼 곳이야. 다시는 못 와. 승민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닥쳤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시험관 시술에 거의 5천만 원을 썼고 주택담보, 대출금도 1억 5천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보험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대방 과실이 100%였으니까 당연히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유족,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프리랜서로 일하셨죠? 네. 건축설계사로 프리랜서였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큽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소득 증명이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분 나이가 35이셨는데 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 계산에 들어가긴 하지만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남편은 일을 잘했어요. 프로젝트도 많이 받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명된 소득만 인정합니다. 남편분이 최근 3년간 신고한 소득이 연평균 2,800만 원이네요. 그럼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네. 변호사 비용 15%, 장례 비용 500만 원, 공제,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3,2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남편이 죽었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사모님, 저도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남편분께 부양가족이 사모님과 아드님뿐이고 사모님은 아직 40살로 재취업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활비, 공제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결국 8개월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받은 보상금은 3,400만 원이었어요. 우선 남편의 차량 할부금 1,500만 원을 갚고 밀린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원금 등 급한 대로 300만 원으로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600만 원.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합쳐도 2,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억 5천만 원이나 남아있었고 매달 원리금으로 150만 원씩 나갔어요. 어떡하지?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 고정 지출이 300 가까이 되었어요. 2,100만 원으로는 고작 7개월 반밖에 못 버텼어요. 미란아,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친정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 찾아야죠. 다행히 아직 젊으니까. 하지만 8년 동안 경력 단절 상태였고 나이는 40대. 어디서 저를 써주겠어요?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사무직, 서비스직,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3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벌써 840만 원이 나갔고 통장 잔고는 1,2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승민이랑 둘 다 굶어 죽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보도사무실 직원 모집이라는 간판을 봤어요. 보도사무실. 손님들한테 술을 팔고 접대하는 곳이죠. 저기서라도 일을 해야 하나?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일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요. 40살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요즘은 마인드 좋은 미씨 찾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란 씨라고 했죠? 네.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실장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미란 씨. 근데 여기 왜 오셨죠? 저야 당연히 돈 벌러 왔죠. 그쵸, 맞죠. 실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돈 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 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미란 씨도 그러고 싶어서 온 거죠? 네. 제가 애를 키우고 있어서요. 웬만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요. 실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미란 씨 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한 가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해요. 마음가짐이요? 네. 그래요. 손님이 비싼 돈 내고 즐기러 왔는데 손님을 만족시켜줘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곳에 오는 남자들은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외롭거나 즐기고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미란 씨가 말귀를 참 잘 알아들으시네요.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손님한테 외롭지 않게 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미란 씨가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미 씨를 많이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에 비해 만족이 크다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찾는 거거든요. 실장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나이가 깡패라고 40대 아줌마들이랑 20대 풋풋한 아가씨들이랑 외적으론 절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 씨로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자 손님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난 어릴 때부터 남자를 좀 밝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면서 잘해줄 자신이 살짝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실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오, 그래요? 그럼 완벽하네요. 미란 씨 같은 분이 여기 딱 맞아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옷은 여기 있는 걸로 입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7시. 저는 보도사무실 탈의실에 있었어요. 옷장에는 짧은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옷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중에서 가장 야한 옷을 꺼내 입어봤어요. 가슴이 깊게 파여 있어서 골이 다 보였고 치마는 허벅지 중간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원단도 얇아서 몸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40세 여자.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자신감 같은 게 생겼죠. 승민이를 위해서야. 승민이 밥 먹여야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첫 손님은 50대 초반 남자였어요. 회사 대표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홍진숙이에요. 그곳에선 가명을 썼죠. 나이는 40살이에요. 오, 나보다 어리네. 편하게 앉아요. 저는 그의 곁에 바싹 다가가 앉으며 나긋하게 속삭였어요. 사장님, 오늘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어색했지만 참았죠. 제가 먼저 그의 잔을 채워주며 눈을 맞췄어요. 진숙 씨, 한잔해요. 네, 사장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듣고 탬버린을 칠 때는 그의 어깨를 장난스럽게 툭툭 치며 리듬을 탔어요. 과일 안주를 하나 집어 그의 입에 쏙 넣어주기도 했고요. 손님이 제 손을 만질 때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살며시 마주 잡았죠. 일이니까요. 술이 몇 순배 돌자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진숙 씨, 우리 브루스 한번 춰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일어나 그의 목에 부드럽게 팔을 둘렀어요.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앉아 저는 그의 품에 더욱 밀착했죠. 느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고요. 제 손가락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자 남자의 숨결이 살짝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숙 씨, 사람 아주 녹이시네요. 사장님, 좋으시라고요. 춤이 끝나고 자리에 앉으니 남자가 묻더군요. 진숙 씨, 우리 1시간 더 놀까요? 그럼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이랑 더 있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해맑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깊숙이 끼고는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진숙 씨, 혹시 2차도 나가시나요?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니요. 저는 2차는 나가지 않아요. 대신 2차보다 더 짜릿하게 여기서 사장님을 만족시켜 드릴게요. 하하. 이거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네. 남자는 아주 흡족한 얼굴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마음에 들다마다요. 춤출 때부터 알아봤어요. 얼굴도 예쁘신데 애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사람을 대접해주니 안 넘어갈 남자가 없겠는데요. 휴,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오늘 첫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셨구나. 첫날인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요? 그럼 우리 1시간 더 놉시다. 까짓것. 아, 네. 감사해요, 사장님. 연장 시간 동안 저는 더 적극적으로 손님을 대했죠. 진숙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꼭 진숙 씨 다시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봬요. 그날 밤 실장이 정산하면서 말하더군요. 미란 씨, 첫날 치고 대박인데요. 미란 씨 손님이 완전 흡족해하며 나갔다고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미란 씨, 이 바닥에서 오래 할 수 있겠는데요? 손님 대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 승민이를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승민아,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미안해. 하지만 너 밥 먹이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돈은 벌 수 있구나. 조금만 참으면 승민이 잘 키울 수 있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일에 익숙해졌고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어요. 주말엔 쉬고 한 달 평균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생활비 300만 원 쓰고 2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승민이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할머니 집에 맡기고 밤 12시쯤 데려왔거든요. 엄마, 오늘 뭐 했어? 일했어. 승민아, 무슨 일? 식당에서 일해. 손님들한테 밥 주는 일. 그럼 나도 식당 가보고 싶어. 나중에 엄마가 데려갈게. 거짓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숙 씨, 오늘 특별한 손님 오셨어요. VIP예요. VIP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데 엄청 돈 쓰시는 분이에요. 이번엔 진숙 씨 보고 싶다고 직접 지목하셨어요. 잘해드려요. 네. 저를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그래도 소문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요. 저는 긴장하며 옷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늘따라 더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가슴골이 깊게 파이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테이블에는 그곳에서 가장 비싼 양주와 고급 안주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와, 진짜 VIP구나. 어서 오세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어요. VIP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앉으세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란 씨? 준혁 씨? 세상에, 박준혁이었어요. 대학 동기였던 친구, 윤지의 남편. 10년 전 윤지, 결혼식에서 봤던 사람. 준혁 씨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시선이 제 노출된 가슴과 짧은 치마를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미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친구 남편한테 이런 모습을 들키다니. 게다가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저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른 분으로 바꿔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친구 남편 앞에서 이런 옷을 입고 술 파는 여자로 있다니. 미란 씨, 잠깐만요. 준혁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뜨거웠죠. 앉아 계세요. 제가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준혁 씨, 미란 씨, 저를 윤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있어 주세요. 준혁 씨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죠. 어차피 엎질러진 물. 제가 나가면 다른 여자가 들어올 거고 어차피 저는 돈 벌러 온 거니까. 준혁 씨가 아니면 다른 남자와 함께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준혁 씨와 함께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제 노출된 몸이 준혁 씨 눈에 계속 보일 테니까.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데서 일하시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반년 전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뭐라고요? 준혁 씨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세상에, 제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3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미란 씨는 왜 여기서? 저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난임으로 고생했던 것, 늦둥이 아들을 낳은 것, 남편이 죽고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은 것,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 결국 부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까지. 준혁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죠. 미란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준혁 씨는요?
윤지는 잘 지내요? 그러자 준혁 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 씨, 윤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고 1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세상에, 제가 몰랐네요. 준혁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혼자 감당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준혁 씨는 혼자 사세요? 네,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준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외로워서요. 회사 경영하면서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잠들고 친구들한테는 괜찮은 척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곳에 와요. 여자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끝내주는 미씨가 있다고. 남자들 사이에 소문났다고. 한번 가보면 절대 돈이 아깝지 않다고. 그 소문이 저였어요? 네, 진숙 씨라고만 들었지. 미란 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어요. 준혁 씨가 양주를 따랐어요. 미란 씨, 한잔해요. 우리 둘 다 힘들었네요. 네,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어요. 묘한 분위기였죠. 친구 남편과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니. 술이 몇 순배 더 돌았어요. 준혁 씨가 조금씩 취하기 시작했죠. 그의 시선이 자꾸 제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미란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기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 소문 때문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대체 어떤 소문이길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숙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남자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잘해준다고. 갈 때마다 환장하게 만들어준다고.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소문이 나나 싶어서. 근데 그게 미란 씨일 줄은. 준혁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욕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한테만 집중했지만 그래서 이 일도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했어요.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셔야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준혁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미란 씨, 그럼 이왕 오신 김에 저한테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준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준혁 씨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간절했어요. 준혁 씨,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네, 미란 씨 부탁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분명 선을 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준혁 씨가 안쓰러웠고 그의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알겠어요. 준혁 씨한테는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 씨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어요. 몸이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준혁 씨,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란 씨. 쉿,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긴장하셨어요? 네, 설레이면서 살짝 긴장이 되네요. 준혁 씨. 오늘은 제가 준혁 씨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릴게요. 그동안 쌓인 외로움 다 풀어드릴게요. 미란 씨, 정말 소문이 사실이네요. 저는 순식간에 준혁 씨를 완전히 제 남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손으로, 입술로, 몸으로. 그동안 쌓인 그의 외로움을, 상처를, 아픔을 다 녹여주고 싶었죠.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준혁 씨는 완전히 만족한 표정이었죠. 얼굴이 홍조로 물들어 있었고 눈빛이 나른했어요. 미란 씨,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태어나서 최고로 행복했어요. 저도 좋았어요. 준혁 씨, 오늘 미란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준혁 씨가 나가기 전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미란 씨, 제가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준혁 씨, 환영이에요. 미란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준혁 씨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단순히 일이었다면 이렇게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 그날 이후 준혁 씨는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처음엔 금요일만 왔는데 점점 더 자주 오더니 나중엔 거의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왔죠. 실장님, 그 손님 또 오셨어요? 진숙 씨, 단골 확실히 잡았네요. 저분 진짜 VIP인데 진숙 씨만 계속 찾으시네요. 다른 여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게 됐어요. 노래방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죠. 미란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미란 씨가 좋아요. 여자로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윤지 친구니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겼어요. 미란 씨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준혁 씨, 미란 씨도 저를 남자로 봐주실 수 있나요? 그냥 손님이 아니라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도 준혁 씨 좋아해요. 처음엔 윤지 남편이니까, 그냥 손님이니까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준혁 씨한테. 그리고 솔직히 준혁 씨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사귀어요. 미란 씨. 네. 좋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보도 사무실에서 일했죠. 한 달쯤 지나자 준혁 씨가 말했어요. 미란 씨, 그 일 그만둬요. 왜요? 제 여자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싫어요. 다른 남자들한테 웃어주고, 술 따라주고.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 씨한테 패 끼칠 수 없어요. 패가 아니에요. 제 여자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그만둬요. 미란 씨 다른 남자랑 있는 거 상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란 씨,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광안리에 있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매니저로요. 월급은 400만 원 드릴게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4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데요. 많지 않아요. 미란 씨 실력이면 충분히 받을 만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낮에 일하시면 승민이도 챙기기 좋잖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준혁 씨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바로 보도 사무실을 그만두고 다음 날부터 카페에 출근을 했네요. 일은 훨씬 편했죠. 낮에 일하니까 승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고 저녁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급여는 보도 사무실보다 적었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준혁 씨는 자주 카페에 들렀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랑 대화를 나눴죠. 미란 씨,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네. 주말이라 그런지 많이 왔어요.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에서 승민이가 그린 그림 사진을 보여주었죠.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래요. 승민이가 아빠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나 봐요. 준혁 씨 얼굴이 조금 슬퍼 보이더군요. 미란 씨, 승민이한테 제가 삼촌이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가끔 같이 놀아주고 싶어요. 정말요? 하지만 준혁 씨 바쁘시잖아요. 괜찮아요. 주말에 시간 있어요. 승민이랑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싶어요. 다음 주 토요일 준혁 씨가 우리 집으로 왔거든요. 승민이를 처음 만났죠. 안녕. 승민아, 나는 준혁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승민이가 인사했어요. 승민아, 오늘 삼촌이랑 놀이공원 갈래? 놀이공원. 진짜요? 승민이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엄마, 가도 돼? 그래. 가자. 우리는 셋이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갔죠. 승민이는 신나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했고요. 준혁 씨는 승민이를 안고 회전목마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범퍼카도 탔어요. 삼촌, 재미있어요.
그래, 승민이 좋아하니까 삼촌도 좋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네요. 승호가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놀아줬을 텐데. 저녁에는 같이 삼겹살을 먹었고요. 승민이가 준혁 씨한테 묻더라고요. 삼촌,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응, 당연하지. 승민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게. 집에 돌아온 후 승민이를 재우고 준혁 씨와 둘이 거실에 앉았어요. 준혁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승민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승민이 정말 착하고 귀여워요. 준혁 씨는 아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준혁 씨가 잠시 침묵하더군요. 윤지랑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못 가졌죠. 지금은 글쎄요.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준혁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없었어요. 윤지 이후로 누구한테도 마음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미란 씨 만나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준혁 씨는 자주 우리 집에 왔고 승민이와도 친해졌어요. 엄마, 준혁 삼촌이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어. 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승민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미란 씨, 저희 같이 살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미란 씨랑 승민이랑 셋이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준혁 씨, 정말 괜찮아요? 저는 재혼이고 아이도 있고 상관없어요. 윤지도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죠.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3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승민이가 링보이를 했고요.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란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승민이도 같이 갔죠. 준혁 씨가 승민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승민이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그럼 이제부터 아빠예요? 응. 아빠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네요. 행복의 눈물이었거든요. 결혼 후 우리는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고요. 넓고 밝은 집이었죠. 결혼 1년이 되던 날 준혁 씨가 말하더라고요. 미란 씨, 우리 아기 가져볼까요? 하지만 저 42이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봐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해보기로 했어요. 다만 이번엔 자연스럽게 해보기로요. 우리는 노력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나이도 있으시고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혁 씨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한 번만 해봐요. 한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해요.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준혁 씨가 옆에서 계속 힘을 주었거든요. 2주 뒤 결과가 나왔죠. 의사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혁 씨가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미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서 승민이한테 말했죠. 승민아, 엄마한테 동생 생긴대. 와, 나 형 되는 거예요? 신난다. 임신 기간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준혁 씨와 승민이가 저를 잘 돌봐주었으니까요. 10개월 후 저는 딸을 낳았죠. 2.8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서연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승민이가 병실로 왔어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쳐다보더라고요. 와, 진짜 작아요. 나 좋은 오빠 될 거예요. 동생 잘 돌봐줄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넷이 되었네요. 승민이, 서연이, 준혁 씨. 그리고 저. 완벽한 가족이었죠. 인생은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행복했다가 불행해지고,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승호의 사랑도 진짜였고, 준혁 씨와의 사랑도 진짜였죠. 둘 다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보도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졌으니까요.